일부러 속옷도 꽉 끼는 옷도 입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우리 남성분들의 그 부분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잠깐 뭐 술 마시고 나서 서지 않았다고 해서 오빠 뭐야? 이게 뭐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재원 약국의 대표 약사 민재원입니다. 문짝 약사 민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원인은요, 한 가지가 아니라 되게 다양하고요. 심지어 이제 젊으신 분들도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옛날보다 좀 강함이 좀 떨어졌다, 뭐 강직도가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옛날이 그럼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고등학교보다 지금 현재 20대인데도 불구하고 막 좀 약해진 것 같다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 연령대가 사실 20대부터 저한테 찾아오신 분은 80대까지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거든요. 이게 호르몬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혈관적인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긴 한데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성 발기부전이라고 해서 심리적인 요인이 생각보다 강하고요. 요즘에는 또 어떤 분들이 또 늘어나고 계시냐면,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너무 어렸을 때 혼자 많이 해서 지금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케이스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원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혈관 있잖아요. 혈관성 질환, 특히 이제 뭐 고혈당, 그러니까 당뇨죠. 혈압이랑 이런 고지혈증, 이런 대사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또 그렇게 발기부전으로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약사님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어떻게 접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2018년도에 그 CEO 조찬 그 모임에 강의를 하게 된 거예요. CEO분들, 근데 남성분들만 있는 그런 조찬 모임이었는데, 저를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제목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중년 남성이 청년이 될 수 있다. 이걸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온갖 책과 뭐 많은 것들 임상으로도 얘기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이 남자분들만 대상으로 했던 그 강의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를 처음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 내용으로. 왜냐면 제가 만들었던 강의 자료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기도 있었고, 운동도 있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복근도 이렇게 좀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운동을 따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 보여드리면 또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양제까지 한 거를 올린 다음에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고, 저는 제가 의사도 아니고 여자인데 왜 나한테 오느냐 했더니 바로 병원을 가시기가 되게 쑥스럽다라고 하셔서 일단 먼저 약국에서 영양제로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물어보셔서 이제 처음 이제 남성분들을 이제 상담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발기부전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약국에서는 제가 발기부전 치료제를 바로 드릴 수는 없고요. 항상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을 받으신 다음에 저한테 오셔야 되는데 지금도 연락이 와요. 구입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꼭 병원을 들렸다 오시고요. 저는 약국에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처방전 갖고 오시면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드리는 그 성분 중에 하나는 아르기닌이거든요. 들어보셨나요? 김종국 씨가 이렇게 선전하고 하기도 하는 그 아르기닌 맞고요. 이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인데, 비필수 아미노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셨을 때, 뭐, 특별한 부작용 이런 것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부작용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게 이제 드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냐. 에노라는 산화질소 기체거든요. 이게 동맥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동맥혈관 아시죠? 우리 남녀노소 다 있잖아요. 이거를 남성분들이 왜 더 열광을 하느냐? 그 이유는 남성의 소중이 있죠. 음경 해면체가 뭘로 이루어져 있죠? 동맥혈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이 이완이 되면 그쪽으로 혈액이 더 뿜뿜뿜뿜 가니까 이제 남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고 이제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이 효과를 좀 보시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얘가 지속하는 시간이 오래 그렇게 길진 않아요. 논문에 나와 있기로 아르기닌이랑 피크노제놀,
이렇게 항산화 성분 있죠. 이런 것들이랑 같이 먹었을 때 이 발기부전, 그러니까 발기가 더 오래 잘 지속되더라. 아르기닌 단독보다 같이 먹었을 때 더 오래 지속되더라 하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기똥차게 알고 저한테 뭐뭐 달라라고 하시고 또 이제 제가 약국에서 드리는 3가지, 4가지 또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유튜브에서, 너튜브에서 보시고 또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조합도 이렇게 달리 해드리는데, 이제 이 조합이 나한테 맞더라 이러면서 또 요청을 하셔서 잘 판매를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좋은 약품을 효과적으로 복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 아르기닌 단독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크노제놀이 있고요. 또 남성분들의 이제 전립선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전립선 건강이 또 잘 돼야 이제 발기도 잘 되는 것도 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의 전립선은 이제 다른 우리 몸의 세포보다 그 아연을 많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왜 카사노바가 굴 20접시 먹고 했던 게 이제 다 아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다른 세포들은 이 아연 수용체가 하나씩 있다 하면 조골세포 있죠. 골수 이런 거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전립선에만 20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특별히 좀 아연을 섭취를 하시는 거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이제 다들 알고 또 원하시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좋은 성분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약간 조금씩 나뉘긴 하는데, 한약제제 중에 육미지황환이라고 있어요. 옛날에는 비아그라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그 한의원에서 잘 썼던 처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국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추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아르기닌 얘기했죠. 피크노제놀 얘기했지. 아연 얘기했지. 또 마카 있죠. 마카는 페루, 안데스 지역의 약간 산삼, 인삼 같은 천연의 뭐라고 해야 되죠? 인삼 같은 건데, 얘가 또 그 남성의 그 호르몬이라고 해야 되나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안정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올려줘요 이런 거면 과대 광고고 이 수치를 좀 안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성, 여성 모두 약간 그 성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는 성분이기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기닌도 남성의 여성의 리비도 있죠. 이런 것들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남녀노소 다 드셔도 되는 그런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아르기닌 같은 경우는 원래 요소회로에 있는 그 요소회로 삼총사가 있거든요. 아르기닌, 시트룰린, 오르네틴. 그래서 얘를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좀 더 시너지가 난다 하고서 이제 시트룰린이랑 오르네틴 같이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그거는 또 맞기도 하고 간 해독에도 도움이 돼서 이런 간에 있는 노폐물 빼주고 또 요소, 우리 단백질 먹었을 때 질소 쌓이잖아요. 그게 암모니아로 전환이 돼서 요소로 돼서 소변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폐물 제거에도 도움이 돼서 여러 면에서 이제 이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아르기닌은 이렇게 입술에 포진 있죠. 포진, 헤르페스. 예, 바이러스가 올라와 있을 때 드시게 되면 바이러스의 활성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올라와 있을 때는 드시지 않는 거. 또 이제 암이신 분들이 또 탐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엠토르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암이 있을 때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이게 혈관에 이완시키잖아요. 그래서 혈압을 좀 떨어뜨려요. 한 5에서 8 정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한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좀 용량 조절을 하거나 안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아르기닌 자체는 이제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있으시거나 고지혈증, 이런 혈관 관련된 이런 대사질환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이게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조차도 성적 자극이 있어야 이게 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 먹으면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수험생 또 피로가 몰려올 때 이럴 때도 사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성분입니다. 제가 아르기닌 갑자기 애찬론자 같네요. 사실 저도 운동할 때 잘 애용을 해서 왜냐면 이게 이제 운동할 때는 먹었던 그 영양분과 산소 같은 것들을 근육으로 잘 이행을 해주기 때문에 근육 펌핑 이런 데도 도움이 되면서 근육 합성도 높여주고 또 체지방을 낮춰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끔 비만 클리닉에서도 주사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성분이에요. 발기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들이 이제 발기부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은 저 남자가 아니지만 지중해식을 좋아합니다. 이제 클린한 그 지방 있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뭐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목초 먹은 소의 버터 이런 것들은 되게 건강한 지방인데 마치 지방을 먹으면 내 몸에 나쁜 지방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좋은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지방을 쳐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에도 사실 도움이 되는데 그런 클린한 좋은 지방 공급원이 아주 중요하고 오메가3조차도 염증을 낮춰주잖아요. 이것도 피쉬 오일, 지방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좋은 깨끗한 지방을 잘 드시면서 단백질, 적당량의 단백질. 무조건 과하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내 체중에 맞게 제가 50kg이면 50g의 단백질을 매일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단백질 뭘로 채워야 되지? 이렇게 모르셨을 때는 이제 삶은 계란 같은 거 하나를 꼭 드시고 또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또 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돌려가면서 조금씩 이제 식탁에 올리시면 매일 꾸준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발기력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 및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 남성의 힘은요, 사실 근육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깨 운동을 하면 사실 깨작깨작 이런 작은 근육이잖아요. 그 허벅지 근육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를 대퇴사두근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굿모닝 동작? 스쿼트나 런지, 이런 하체, 그 허벅지 큰 근육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원래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은 그 고환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남성 호르몬을 생성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고환이 약간 작아지고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노화로 인해서 이제 맞으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렇게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또 부신에서도 그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에서도 이 남성 호르몬으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근육, 허벅지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남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벽에 대고 의자 있잖아요. 투명 의자로 앉아 있으면 여기 땅땅해지거든요. 그런 운동도 하고 그냥 스쿼트 런지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시고 지금 말했던 이제 굿모닝 동작 같은 경우는 스쿼트나 런지에 선행되는 아주 쉬운 동작인데 이따 기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제 광고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들이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아르기닌, 뭐 마카, 아연, 뭐 육미지향한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벌떡은 아니고요. 이게 차차 이게 만약에 이제 혈관성 관련된 거라면 차차 혈관을 좀 좋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발기에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는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살아온 삶이 안 좋게 살았던 기간이 요만큼 있으면 그거에 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하는데 이제 좀 빨리빨리 좀 개선을 해달라. 뭐 그러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가지로 사실 나눌 수가 있거든요. 아시죠? 뭐 9988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88은 비아그라와 같은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구구정은 시알리스, 샌돔, 이런 타다라필, 실데나필 이런 성분이에요. 근데 이제 실데나필 같은 경우는 작용 시간은 짧아요. 4시간에서 6시간인데 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타다라필, 구구랑 시알리스 같은 경우는 작용 시간이 길어요. 길면 막 72시간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 먹는 약 또는 뭐 주말 부부들이 애용하는 약 들어보셨나요? 아니에요? 아직 필요한 나이가 아니니까. 근데 얘는 이제 작용 시간이 2, 3일, 72시간이면 며칠이죠? 2, 3일 이렇게 지속이 되니까 주말 부부분들이 특히 좋아하고 아니면 여행 갔을 때 계속 좀 발기가 되면 좋은 상태에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그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또 재밌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오늘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약을 먹으면 사실 약의 비용도 버리는 꼴이 되는 거고 안 하면 아깝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여자친구의 눈치를 보면서 30분 전에 띡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바데나필 성분인데 이제 상품명은 이제 야일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알약 말고요. 필름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거든요. 필름 아시죠?
입에 붙여서 하는 구강 필름정인데 이게 이제 그 납작한 필름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프로폴리스나 글루타치온도 필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제형 중에 일부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골프장에 이제 프로폴리스 필름을 들고 갔는데 이제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줄 알고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름종으로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먹은 티를 안 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일부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이 복용의 편리함, 그리고 물이 필요 없다. 오히려 이 필름정은 물을 같이 섭취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물 없이 입에 붙이시면 되는 그런 필름정도 있습니다. 엠빅스. 남성분들 중에 크기 고민으로 약국을 찾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신가요? 저는 크기로 찾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발기부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 정액량으로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검색을 했을 때 거의 저 말고 올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인기가 제 떡상을 살짝 하고서 이제 정액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사실 그걸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조루나 이런 건데요. 이제 약국에서는 이제 마취 크림 이런 것밖에 드릴 게 없어서 스프레이나 사실 정액량이 더 많습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많이 찾으시나요? 그 일부는 이제 어리신 분들이고요. 이제 임신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 검사지를 실제 갖고 오세요. 뭐냐면 그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져 있는 수치까지 다 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자 수도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왜냐면 이분들은 임신을 해야 되니까 수나 운동성이나 이런 건강한 정자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임신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면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 심지어 외국인 계십니다. 정액량 증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을 위해서 또 중요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남자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조금 희한했어요. 왜 정액량이 많아야 되는지. 근데 이게 사정을 했을 때요. 양이 적으면 여성 앞에서 되게 창피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이 얼만큼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라고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면서 좀 웃기긴 했는데, 뭐 어떤 방법으로 쟀다라고 하고 그 자신감이랑 또 관계가 있어서 좀 늘어났으면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는 양이 많았는데 이제 줄은 것에 대해서 되게 나이듦과 노화 또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젊으셔서 아직 모를 수도 있어요. 정액량 증가를 도와줄 만한 영양제 및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정액도 정액이지만 이제 정자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 코큐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임신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르기닌은 그 병원에 가시면요. 난임병원 이런 데에서 그냥 거의 그 1차로 처방을 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아르기닌. 네, 들어보셨잖아요.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정액은 사실 물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애기니까.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잘 해주셔야 되고, 이때 수분 섭취를 하실 때 그냥 물보다는 그 미네랄 물을 잘 드셔야 돼요. 왜냐면 수분이 95%고 5%가 거의 미네랄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어떤 거냐면, 왜 우리 주기율표에서 수에리베ум, 탄진살플레,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망간, 이런 굴, 이런 것들, 이 아연, 특히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 부족이에요, 사실은. 물, 단백질, 그리고 미네랄 이런 세 가지가 좀 잘 충족이 되면 이제 정액량도 늘어나고 좀 더 몸에서도 메마름증이 아닌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액량 관련해서 이제 아연을 갖다가 이제 실험을 했어요. 고대 의대에서. 그래서 그게 실제로 임상에서도 그 정액량 증가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더 아연을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임신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습관은 되게 안 좋아요.
핸드폰, 전자파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 논문에도 있어요. 그 핸드폰을 주머니 또는 소중히 근처에 놓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노트북을 할 때 여기 노트북 이렇게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환이나 이런 소중히 쪽이 뜨거우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금 뭐 속옷도 꽉 끼는 옷도 입지 마시고 좀 시원하게 해주시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남성분들의 그 부분을 약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환 마사지법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받치시고요. 이렇게 받치신 다음에 톡톡톡톡 두들겨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고환 마사지법 찾으시면 이렇게 하고서 톡톡톡톡 순환이 되게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영향도 되게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막 야한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 여성의 입장에서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항상, 뉴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이제, 내 와이프나 내 여자친구와 오랜 시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거의 가족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사그러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한 생각을 계속 해야, 이제, 이게 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호가 와서 이제 발기가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파트너에 대한 파트너를 오래 만났다 이런 거가 아니라 이제 생각을 새롭게,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사실 발기부전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남성에게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약을 드시는 경우에 또는 전립선 약도 똑같은 거거든요. 함량이 다를 뿐. 그래서 이 탈모가 이제 너 머리가 없을래? 아니면 발기가 안 될래? 어떤 거를 고를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남성분들의 죽음이랑은 직결되지 않지만 자존심과 관계되어 있는 게 탈모랑 이제 서지 않는 거,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탈모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게 사실 2% 미만이에요. 잘 안 선다라는 게.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복약 지도를 할 때, 이거를 드실 때요, 그게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의 100%안 돼요. 이제 사람의 심리가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요즘에는 탈모약을 드시면 다 안 선다라는 이런 거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처방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탈모약도 드시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같이 병용해서 드시는 게 더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기부전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발기부전은 남성의 건강 지표예요. 내 혈관이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발기부전에서 뭐 그걸로 인해서 좀 자존심이 뭐 이러고 이거를 떠나서 내 혈관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셨다면 내 혈관 건강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식사. 지중해 시기와 이제 건강한 식사 우리 너무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가공되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웬만하면 드시지 말고 튀기거나 이런 거 안 드시는 거 중요하고 또 금연을 하셔야 되고 술도 뭐 와인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잔 괜찮다고 해도 과음을 하시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운동을 안 하신다면 근력 운동, 특히 하체 운동 하시는 거 중요하고 또 이 혈관의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돕기 위한 유산소 운동 병행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지만 뭔가 개선이 필요하시다면 꼭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영양소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속 남성 하면 그냥 사실 뻔해요. 영양소들은 아르기닌, 예. 오르니틴, 시트루린 같이 들어있는 아미노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마카, 세 번째는 특수 아연, 셀레늄, 비타민 D. 또 브라질넛이 셀레늄이 많거든요. 이게 남성에게 또 도움이 된다는 거 다들 아시고 또 면역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큐텐이나 피코노제론 이런 항산화제 또는 혈관에 도움이 되는 이런 성분들까지 같이 드시면 이게 시너지가 나서 이 삼총사가 맞다면 세 박자가 다 맞다면 이게 시너지가 나서 분명히 이제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약국에
여성분이 남편을 끌고 오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당뇨가 심했는데 제가 차차 이제 좋게 개선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성분이 신혼 때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몇 개월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본인도 이제 갱년기가 됐고 했으니까 좀 개선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혈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술이 남성 정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나요? 이게 이제 술 드시면 이제 잘 안 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술, 특히 이제 좀 많이 과음을 하시거나 했을 때는 바로 관계를 했을 때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혈관을 이완시켜야 되는데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실 호르몬적인 거, 뇌, 뭐 시각적인 거, 혈관,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내 남편에게 또는 내 남자친구에게 잠깐 뭐 술 마시고 나서 서지 않았다고 해서 오빠 뭐야? 애게? 뭐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위안의 말 같은 거를 계속 해주셔야 이제 남성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당뇨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의외의 신호는 무엇인가요? 당뇨의 증상에는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많이 마시고요. 왜냐면 갈증이 나요. 그 다음에 많이 드시고요. 다시, 그 다음에 다뇨, 화장실을 많이 갑니다. 이 당뇨라는 게 당뇨, 요에서 소변에서 당이 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당뇨인데 이 당뇨가 왜 무서우냐면 합병증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합병증으로 가지 않게 이 당뇨의 신호가 살짝 오면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뇨가 오지 않더라도 무증상일 때라도 사실 이 식이와 운동 여러 가지를 관리하면서 항상 관리하는 삶을 사는 게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당뇨라고 하면 이제 공복 혈당이 100 안쪽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2시간 있다가 140 혈당이요. 안쪽이 돼야 되는데 막 2시간 이후에도 160, 200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지금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뇨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당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적혈구가 수명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3개월까지 다 살고 그러니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3개월이기 때문에 내가 잠깐 관리해서 뭐 혈당이 내려와 있더라도 이분의 이제 3개월 동안의 습관을 볼 수 있는 게 당화혈색소라서 이 2가지가 안쪽으로 건강한 수치에 있어야 우리가 이제 당뇨랑 좀 난 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평상시에 음식을 드실 때요. 제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렇게 차고서 음식을 먹는 걸 잘 했었단 말이에요. 아세요? 연속 혈당 측정기? 연속 혈당 측정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당 체크할 때 이렇게 체열기를 찍고 체크를 하잖아요. 일회성으로 칩에다가 넣어서 하는데 연속 혈당 측정기는 이 몸에다가 부착을 하는 건데 2주 정도 가요. 그러면 핸드폰 앱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게 내 옆에 있으면 자동으로 계속 체킹을 해요. 내 혈당을. 아니면 이제 그 시점을 체크하려면 여기 갖다 대면 띡 하고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이제 수치에 너무 벗어나는 음식을 안 먹도록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의외로 혈당을 높이는 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고탄수화물 식사. 뭐 우리 다 알잖아요. 빵, 떡, 면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높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특별히 냉면 같은 거 있죠. 이 면이기도 하면서 이게 물냉면은 거기에 그 육수가 좀 달기도 하면서 좀 양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는 한 200 이상 올라가는 걸로 이제 저는 측정이 돼서 좀 제가 기피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냉면 파시는 분들이 싫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애용하는 그 식단 중에 하나 고구마가 있어요. 고구마.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뭘 하나를 먹더라도 나는 맛있게 먹을 거야 하고서 구웠어요. 오븐에다가. 근데 구운 고구마가 260으로 엄청 높이 치솟더라고요. 근데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그럼 인슐린이 분비되면 이 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집어넣는 게 이제 정상인데 이게 다 안 들어가면 그 뇨로 소변에서 검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원리인데 혈당이 솟으면 그 다음에 푹 떨어져서 저혈당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저혈당이 오면 막 갑자기 식은땀도 올 수 있고 막 그 쇼크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이 될 수도 있는 고혈당 키워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치고 떨어지고 스파이크 치고 떨어지면 우리 혈관에 그 공격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좀 일정한 식사를 했어도 이렇게 스파이크 치지 않는 선에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큰돈을 안 쓰고 혈당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큰돈을 안 쓰고 혈당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식사 순서를 약간 바꾸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일단 식이섬유가 풍부한 야채 같은 거를 드시는데 이때 저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이제 좋은 기름을 두르고 이제 드시라고 해요. 샐러드 소스는 사실 버리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배달로 약국에 있을 때 배달 음식 시킬 때 이제 소스 줄까요 말까요 이런 거 선택할 때 주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지 말라고 하고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활용을 해서 이제 소스로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공급원을 많이 챙겨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사실 탄수화물까지 먹을 위장이 이제 그거를 수용할 만한 그 이미 포만해서 더 이상 먹지 않을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식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당뇨를 위해서 끊어야 할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뇨를 피하기 위해서 끊어야 될 거는 이제 사실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인데요. 우리가 의외로 막 다이어트를 할 거야 하면서 선식을 챙겨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식 같은 경우는 곡물이에요. 그죠? 곡물인데다가 막 볶았어요. 볶았기 때문에 당독소도 의외로 높고 이제 다이어트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시리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귀리가 되게 건강하다고 해서 귀리를 챙겨 드시는데 어떤 귀리는 괜찮고요. 또 이제 그 귀리 음료로 만든 것들 있죠. 의외로 혈당을 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생각보다 달거든요. 그 귀리 그 음료로 만든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시고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드시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스포츠가 있잖아요. 스포츠칸 또 맨날 고급 휘발유를 먹는데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진짜 음식을 좀 드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음식이 뭐냐? 뭐 아보카도처럼 이름이 있는 거, 토마토 이렇게 이름이 딱딱 있잖아요. 근데 소세지 이런 거 이름이 있어요? 얘가 소인지 돼지인지 오리인지 닭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근본이 없는 것들은 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피자도 사실 이게 밀가루인지 뭐 페퍼로니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그냥 진짜 자연의 음식, 이름이 있는 음식을 챙겨 드시면 당뇨랑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뇨 환자의 올바른 과일 섭취법은 무엇인가요? 이게 이제 또 당뇨 있으시거나 안 있으시거나 이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을 되게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저녁을 한 7, 8시에 먹고 그다음에 아침을 안 먹고요. 그다음에 점심 때 첫 끼를 먹었는데 식구들은 제 옆에서 샤브샤브를 먹고 있었고요. 샤브샤브 아주 건강한 식사거든요. 근데 저는 실험을 한다고 이 빈 속에 약과를 3개 먹었어요. 약과 있죠. 엄청 달죠. 근데 빈속이에요. 이 빈속에 어떤 거를 먼저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데 빈속에 약과를 3개 먹었더니 혈당이 207, 80으로 치솟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이제 살짝 산책을 했는데 저 혼자 막 어지러지라고 해서 잠깐 벤치에 앉았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혈당이 치솟으면 저혈당이 오는데 제가 그때 수치를 체크해 보니까 60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혈당 스파이크 일으키는 음식들을 빈속에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먹는 과일이 진짜 달달한, 예를 들면 파인애플이다. 뭐 이런 것들이라면 정말 추천하지 않고요. 토마토를 약간 익혀서, 토마토 과일인가요? 아닌데? 뭐 아보카도나 이런 좋은 지방 공급원이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걸 드신다거나 아니면 뭐 방울토마토든
베리류 이런 건 되게 좋아요.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이런 베리로 끝나는 그 과일들은 그래도 괜찮고요. 여기에 이제 저는 오일 같은 것도 뿌려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이랑 같이 먹었을 때 혈당을 좀 완만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 식사에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아침 공복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야채도 충분히 드시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름이나 지방을 드시면 왠지 내 뱃살이 생길 것 같고 몸에 지방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쁜 지방을 쳐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개념으로 보면 되냐면 소 있죠. 소가 딸기를 먹는다고 해서 딸기 우유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지방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선입견이 있었어요. 저는 원래 야채만 좋아하고 고기는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뭐 콩 이런 것들로 얻는 거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동물성 그 단백질도 섭취를 해야 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다 충족이 되는데 제가 약간 고기를 먹으면 내 몸에 약간 혈관에 떼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고기를 약간 기피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소고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가 있고 그러면, 전 안 먹고 남들 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런 그 고단백 식사를 하셔야, 생각보다 살도 더 많이 빠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거는 이게 기피하시는 특히 어르신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손바닥만큼은 매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2019년도에 미국 학회를 갔다 왔어요. 저탄 학회랑 그 육식 학회 아세요? 1회로 열렸는데 고기만 먹는 그런 학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학회지 하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아 분들이 막 있으셨고 저녁 식사도 고기로만 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되게 희한했던 게 뭐였냐면 큰 개를 끌고 온 여성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의사분들이랑 같이 갔거든요. 제가 유일한 약사였는데 이렇게 갔는데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분이 그 개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에 we're so sorry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에 어쩐 일로 개를 데리고 왔어? 좀 희한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간질 발작을 하는 환자라는 거예요. 에필랩시 해서 간질을 겪으시는 분인데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대요. 그 저탄고지 하면서 좋아졌는데 이 육식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나았는데 이 개는 자기가 간질 발작할 때 사인을 주는 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호견이었는데 육식을 하면서 애완견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신기해가지고 이제 더 물어봤더니 이제 발작하기 전에 개가 신호를 주면 칼질을 만약에 하고 있어요. 부엌에서 위험한 도구잖아요. 그러면 신호를 주면 소파에 가서 발작을 하시고 또 운전하다가 신호를 주면 옆에 갓길을 세우고 발작을 하고 이런 그 보호견이었는데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애완견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약간 식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고기 안 먹던 거를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혈관을 탁하게 하는 느낌이 아니었고 제 포만감이었던 거예요. 좀 더 배부르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 버터에 안심을 구워가지고 복근이 막 식스팩이 아니라 8팩이 돼서 이제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했었습니다. 김밥이 정말로 당뇨에 위험한 음식일까요? 이제 이 김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밥량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밥그릇으로 하나, 둘, 세 개를 놓고 김밥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밥을 한 2그릇 정도는 먹었는데도 배가 생각보다 안 부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 대신에 다른 걸로 좀 대체를 해서 드시면 아주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김밥이 이제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겠다만 이 밥 대신에 뭐 예를 들면
오이를 총총총총 썰어가지고요. 이제 그거를 넣을 수도 있고, 요즘에 또 키토 김밥이라고 해서 계란을 대신, 밥 대신에 넣어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란도 이거를 조금 이제 양념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하는데, 양념이 없는 계란으로 집에서 홈메이드로 해서 드시면 아주 건강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월남쌈 같은 경우도 이제 쌀 그 라이스 페이퍼 말고 그냥 양배추 있죠. 양배추에다가 야채를 여러 개 넣고 이제 싸서 소스는 좀 안 뿌리고요. 이렇게 드시면 아주 건강하게 뭐 포만감 있는 정말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다이어트나 또 당뇨에서 정말 탈출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음식의 재료를 바꾸시는 게 진짜 중요한 선택이에요. 제가 빵순이여가지고 그 한 번에 빵을 막 6개씩 먹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당 중독이었냐면 식사를 했어요. 그 모임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 아이씨 디저트 빵 또 먹어야 되겠는데 막 빵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제가 당 중독, 빵 중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빵도 이제 지금은 소화도 뭐 그러고 해서 잘 못 먹기도 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빵에 있는 밀가루 있죠. 제가 빵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빵에 밀가루 대신에 아몬드 가루로 바꿔서 만든 그 베이커리 같은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해서 먹으면 빵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이제 약간 좀 그 씹었을 때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아몬드 가루를 대체해서 먹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빵을 못 먹는 그 스트레스에서 탈출할 수도 있고 혈당도 덜 오르고 해서 되게 좋았던 이제 경험이었는데 그 음식 공급원을 바꾸는 게 그 재료를 원재료를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시 아침 식사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어떤 게 좋은가요?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은 요즘 유행하는 거지만 원래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날 만약에 식사를 과하게 하셨으면 아침에 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 위장이 좀 쉬는 시간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나랑 안 맞는데 억지로 간헐적 단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침을 안 먹었을 때 무기력하고 이거를 참고 하다가 점심 때 폭식을 한다. 그러면 저는 아침을 오히려 드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전날 6시에 식사를 하셔서 너무 아침에 배고파 죽겠어서 생활이 안 되면 드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뭐 근데 과하게 드시는 게 아니라 뭐 삶은 계란 하나에다가 뭐 아몬드 뭐 방울토마토 너무 건강하고 맛없나요? 아무튼 이렇게 드시는 것도 아주 건강한 식사라서 맛있게 해서 드시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사과에다가 뭐 땅콩 버터라든가 올리브 오일 이런 것도 둘러서 드시면 되게 건강하고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는 이제 아침 식사 대용이 될 것 같아서 추천할 만한 그런 아침 식사입니다. 다이어트는 음식 조절이 필수인가요? 저는 이제 배부를 때까지 사실 먹기는 하는데요. 어떤 걸 먹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저는 이제 지중해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또 이제 생선도 있고 여러 가지 야채와 다양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고기도 지중해가 원래 고기를 되게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고기의 양이 좀 많이 이제 덜 먹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더 많이 먹었고 지금도 많이 먹고 있어서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추가를 해서 드시면 되게 건강하고요. 오히려 이제 고기도 먹고 탄수화물도 듬뿍 먹으면 이게 살이 찌는 건데 고기에다가 좋은 버터를 둘러가지고 드시면 금방 배부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많이 먹어지지를 않습니다. 약사님의 다이어트 식단과 식사 시간은 무엇인가요? 저도 이제 오늘 점심 때 먹었던 게 감바스거든요. 감바스가 이제 기름 둥둥둥둥 올리브 오일에 이제 빵도 그렇게 찍어 먹어요. 그러니까 빵을 그냥 빵 그대로 먹는 것보다 빵에다가 옷을 입혀서 먹으면 더 건강하거든요. 어떤 옷을 입히느냐? 뭐 예를 들면 아보카도, 계란을 올리고 양상추 올리고 이런 토마토 올리고 이런 것들은 되게 건강하잖아요. 빵에다가 빵만 먹는 것보다 그렇게 옷을 입혀 먹는 게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게 하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태리 음식점에서 친구랑 이제 밥 먹는데 친구가 올리브 오일을 그렇게 발사믹이랑 들어있는 거를 그 식전빵 있죠. 엄청 찍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어머 쟤 칼로리 폭탄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지방은 칼로리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살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는 빵만 먹었는데 그 친구가 더 현명하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빵은 그 빵만 먹는 것보다 좀 지방이나 단백질 좋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먹으면 덜
혈당이 덜 오르기 때문에 우리 뭐 살찌는 거와 당뇨 이런 것들로부터 더 멀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김남주 씨가 다이어트 할 때 샌드위치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막 BLT 이런 베이컨이 막 들어있고 막 이런 샌드위치 말고요. 좀 건강한 샌드위치의 대표적인 게 뭐 계란 있고 토마토 있고 양상추 있고 이런 그 건강한 샌드위치 있잖아요. 기본 샌드위치. 이런 것들로 이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빡세게 다이어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샌드위치를 먹는데 빵을 하나 빼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햄버거도 예를 들면 수제 햄버거 먹을 때도 이게 빵에 위에 번을 하나 빼고 빵 하나는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먹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살을 찌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사님의 다이어트 꿀팁이 있을까요? 제가 약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약물 오남용은 아니고요. 영양제를 잘 활용해서 먹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제 뱃살 삭제템으로 한 5가지 영양소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영양소니까 괜찮죠? 첫 번째로는 이제 베르베린이라는 영양소인데 이 베르베린은 메자나무에서 추출한 성분이에요. 근데 얘가 인슐린 저항성에 되게 도움이 되는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AMPK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요. 근데 AMPK라는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지방 그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단식을 하지 않았는데 단식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 또 운동을 안 했는데 운동한 것과 비슷한 효과. 그렇다고 해서 베르베린을 드시면서 나 운동 안 하고 많이 먹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교묘하게 잘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제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려면 식이와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긴 하는데 이 단식을 한 효과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단식을 했을 때 에너지를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지방 이런 것들이 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체중 감량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모든 것은 그만한 효능 효과가 있으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과하거나 이제 너무 욕심을 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얘도 이제 또 다른 역할이 천연의 항생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내 유해균을 낮추고 유익균을 높인다 하지만 이 위장관계 트러블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드셨을 때. 그래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랑 같이 드시는 게 좋고 또 두 번째로 제가 이용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레시틴이에요. 레시틴은 난황에서 추출을 하거나 또 대두, 콩에서 이제 추출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포스파티딜 콜린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지방 유화제 역할을 해요. 유화제 역할 뭔지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물이랑 기름이랑 잘 안 섞이잖아요. 근데 이거 둘이 잘 섞이게 해주는 세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기름때가 엄청난데 이게 안 씻기잖아요. 이럴 때 세제가 꼭 필요하잖아요. 그 세제 역할을 이 레시틴이 하는데 이제 지방을 유화시키고 우리 몸에서 좀 더 빨리 빼낼 수 있는 이런 역할 혹 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조심스럽긴 한데 또 오메가3 손쉽게 누구나 다 드시고 계시는데 우리 식사 생활이요. 오메가6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어요. 오메가6를 안 먹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옥수수에 되게 많거든요. 옥수수 안 먹었는데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료로 우리가 옥수수를 엄청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옥수수를 먹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옥수수를 먹고 있고 오메가6가 과잉인 이런 식사 습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6와 3가 불균형,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면요. 건강에도 사실 안 좋아요. 오메가6 회로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경우에는 염증 회로로 가거든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서 얘를 이렇게 폭을 좁게 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염증에서도 중요한데 오메가3가 부족하면 논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음식을 내 입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써 있어요. oral intake, 입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식욕이 증가한다. 지방을 합성을 한다. 열 발생은 감소한다. 열을 발생시켜야 타는 건데 열 발생이 감소된다. 그래서 그런 희한한 그 엔도카니바노이드라는 그런 회로가 작동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오메가
그 3가 충분하면 이제 다 컨트롤이 되는 거니까 이제 식욕도 우아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 이제 비타민 D도 이제 많이 기본으로 드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비만 클리닉을 가면 비타민 D를 생각보다 많이 처방을 해주셔요. 그 이유는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동면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 동면 증후군 시스템이 발동을 합니다. 겨울잠을 자야 되면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비축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 몸에 비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먹고 식욕도 당기고 체중은 증가하고 달고 짜고 막 이런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뭐 혈당은 당연히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대사질환, 그리고 이제 비타민 D가 또 면역이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에 감기에도 잘 걸리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런 게 이제 인간 동면 증후군인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해도 이제 그렇게 살찔 수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드시는 거. 근데 오메가3랑 비타민 D는 이제 많이들 드시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노시톨이랑 뭐 카르니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카르니틴이 역할이 어떤 거냐면 지방산 있죠, 지방. 지방에 붙은 이 사슬들이 있어요. 근데 사슬 중에 단세 지방산, 중세, 장세 지방산이 있는데, 단세나 중세는 그냥 뭐 타요. 근데 장쇠, 긴 사슬의 지방산은 꼭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져요. 다른 것들은 들어가는데 장쇠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안 타거든요. 이때 셔틀 역할을 해주는 게 카르니틴. 운반을 해서 안에 넣어줘야 얘가 타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의 그 대사, 타는 거,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게 또 카르니틴이라서 이렇게 이제 5가지, 보통 이제 뱃살을 빼고 싶거나 체중 감량을 하고 싶거나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쪽에만 좀 살이 붙는다 하실 때 이제 추천해 드리는 그 성분들이에요. 성분들인데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하셔서 교묘하게 내 뇌에게 나는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요요 없이 한 달에 뭐 1.5에서 2kg 정도만 감량하는 목표로 천천히 운동과 병행을 하셨을 때는 요요 없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이 뭐 괜찮아 이렇게 하시면 절대 드시면서도 살도 안 빠지고 급격하게 뺐을 때는 이제 살이 찔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찌는 살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이제 올해 수명이 되게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50대다, 60대다라고 해서 이제 좀 우울한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햇볕도 좀 쬐주시면 비타민 D 따로 섭취 안 하셔도 되거든요. 산책을 하고 몸을 움직여 주시는 만큼 사실 날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하신 분과 아닌 분은 이렇게 갭이 좀 있으니까 좀 귀찮더라도 움직여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그러면서 소파에 이렇게 누우시면 그냥 그대로 뱃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에 배고플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습관은 뭐냐면 이 냉장고에요. 오이든 샐러리든 방울토마토든 이런 계란 삶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는 거예요. 뭐 내가 야채만 먹는 토끼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어떤 걸 입에 먼저 넣느냐, 이게 되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빵이 있으면 이제 그거부터 먹게 되고 과자는 또 그냥 막 언제 먹었지 하고 봉지가 다 비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좋은 음식 공급원들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이것도 준비 못하겠다 하시면 그냥 견과류 한 봉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놔두시면 배고플 때 이제 처음으로 그런 것들을 뜯어 드신다면 건강하게, 날씬하게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애 셋을 낳고 출산을 했고 지금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배가 없는 이유가 이제 그나마 좋은 음식 공부원들을 이제 몇 가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부터 배고프면 입에 진짜 집어넣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양배추도 제가 썰어놔요. 그래서 데치지 않고도 그냥 씹어 먹으면 그 자연의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자연의 그 당 있잖아요. 그 야채도 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드시면 충분히 포만감과 그 입에서 그 저작 운동으로 있는 즐거움도 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심각하게 다이어트 할 때는요, 제가 껌도 막 씹었어요.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액상이 생각보다 흡수가 더 잘 되고
몸에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절대 안 먹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프림 커피 안 먹고요. 프림 커피. 그다음에 부대찌개 안 먹고요. 그다음에 안 먹는 게 시중에서 파는, 그러니까 생과일 말고요. 그 주스 있잖아요. 주스나 탄산음료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탄산을 느끼고 싶으면 탄산수는 마시거든요. 근데 그런 탄산음료, 그 주스 이런 것만 끊으셔도 그냥 살은 2kg 그냥 빠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 음료는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이제 가끔 무설탕, 무가당, 제로 칼로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무설탕이면 설탕만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식으로 뭔가 첨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무가당도 그 가당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첨가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제로 칼로리 같은 경우도요. 예를 들면 다른 인공 감미료를 첨가를 한 건데요. 그게 일단 뇌에서 있잖아요. 단 거를 느껴요. 단 거를 달잖아요. 그죠? 제로 칼로리 이런 거 먹어도 달거든요. 뇌에서 단 거를 느끼는데 이게 혈당은 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식욕이 더 폭발하면서 체중의 증가가 있다라고 해요. 이분이 되게 건강한 음식만 드시다가 하도 제로 칼로리, 무가당, 무설탕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60일 동안 그런 거를 드셨대요. 근데 체중이 한 6, 8kg 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냥 칼로리 있는 거를 챙겨 드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칼로리가 있으면 뇌도 단 거를 느끼고 칼로리를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폭식을 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뇌는 단 거를 느끼지만 이게 칼로리가 충족이 안 되면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오히려 식욕이 더 돋궈지는 이런 효과를, 안 좋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생활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움직임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과하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이 심박수가 증가를 하고 하니까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이 남녀가 같이 성생활을 했을 때 이 친밀감,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이런 것들도 분비가 되면서 아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좋은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생활은 규칙적으로 좀 하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이제 남편이랑 이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성분들이 이제, 내 나이쯤 되면 너무 하기 싫어. 너는 하겠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에서 이제 여성분이 생리를 하지 않는데 생리를 한다라고 뻥친 그런 영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성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육아도 힘들고 막 하니까 이제 귀찮기도 하고, 이제 자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저는 억지로라도 남편이랑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바깥에서 해소하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알았냐. 본의 아니게 이제 남성분들 상담을 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알게 된 건데, 여자친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약국에 오셨는데, 비뇨기과에서 이런 약을 처방을 해줬다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셨는데 이제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는데, 딱 봤는데 성병 관련된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사모님이랑 여자친구랑 지금 사장님이랑 세 분이 같이 드셔야 될 건데요 했는데, 이제 당황스러워 하셨던 이제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사모님이랑 한 게 아닌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제가 이상했던 점이 또 한 분은 조루랑 지루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조루는 빨리 싸는 거고 이제 지루는 잘 못 싸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성생활을 그러니까 밤에 하는 거 아니냐? 이랬더니 새벽에 할 때도 있고 밤에 할 때도 있다 그래서, 그게 도대체 저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계속 물어봤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는 조루고 와이프한테는 지루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댁에 계신 사모님들이, 이제 와이프분들이 남편이
바깥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억지로라도 일부러 좀 해야 되고 연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죠. 상대에 따라서 조루지루가 나타날 수 있나요? 왜냐면 이게 자극이 너무 되면 빨리 쌀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자극이 안 되고 진짜 지루하게 이제 안 싸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분이 그 두 가지가 와서 저도 놀랐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약간 스트레스가 돼서 오신 거기는 했었는데 제가 그랬죠. 문제 없다. 본인은 문제 없다. 이거는 심리적인 거, 시각적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성분들은 도움이 되시니까요. 필요하시면 뭐 사가시고 마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드렸던 분도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몇 살까지 하는 게 좋을까요? 부부관계는 일단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80세 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숟가락 들 힘이 있을 때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건강 장수 수명이 늘어났잖아요. 더 오래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건강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또 건강하시기 때문에 90세 뭐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다양한 파트너랑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진짜 성병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어린 친구분들은 이제 가다실 있잖아요. 주사를 남녀 모두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이제 여성에게 또 치명적인 암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좀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뭐 조금 귀찮거나 힘들더라도 좀 분위기 잡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와인도 한잔 하면서 이제 연기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뭐 남편한테 오빠 이러면서 이제 그 분위기 이런 것도 좋고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야하거나 좀 시각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속옷 같은 것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남성분들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 뭐 속궁합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는데, 속궁합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 하기 전에 여성분들 이 애무 같은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여성분들도 이제 이게 자극이 돼서 좀 더 두 분이 불타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분 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지만 성생활을 위해서는 두 분 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남편에게 좀 더 이렇게 자존감을 업시켜줄 이런 좋은 그런 부드러운 말과 말투와 이제 북돋아줄 그런 언어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게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이제 다 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내 가족이긴 하지만 가족이랑 그런 걸 왜 해?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가정의 평화와 이런 안위를 위해서는 좀 연기도 하시면서 분위기 좋은 데에 가가지고 와인도 한잔 하시고 해서 이렇게 뜨겁게 또 꽃도 이렇게 선물을 하시면서 건강한 성생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남성 활력을 상담하는 제 입장에서는요. 꼭 그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